요즘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해야 할 일들은 쌓여가고 마음은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머무는 하루. 그럴 때면 문득 이유 없이 걷고 싶어집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디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사실 다 말하지 못한 생각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걷는다는 건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다. 해밍웨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결하고 절제된 그의 문장들 뒤에는 수많은 걸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파리의 좁은 골목을 걷던 젊은 해밍웨이. 그는 종이와 펜 대신 발걸음과 호흡으로 글을 썼습니다. 가난과 상실 그리고 생의 공허함 속에서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걷는 시간은 언어 이전의 사유가 고요히 다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멈춰 앉아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자꾸만 걷고 싶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닿지 않으며 그저 땅 위를 걷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속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길 위에서 묻혀있던 감정들을 조심스레 꺼내보고 잊은 줄 알았던 기억과 불쑥 마주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생각이 차분해지며 말이 아닌 문장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해밍웨이에게 걷기는 글쓰기 그 자체였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고통, 말이 막힐 때의 침묵, 지워진 문장들의 무덤 위에서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침묵의 걸음들이 쌓여 노인과 바다의 깊은 파도처럼 고요하고 묵직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의 몸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기억일까요? 혹은 언젠가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일까요?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걷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생각이 얽힐 때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가끔은 마음이 너무 많은 생각으로 얽힌 실타래처럼 느껴집니다. 걱정, 후회, 두려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못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을 때 말보다 먼저 꺼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몸일지도 모릅니다. 걷는다는 것은 뇌를 조용히 흔들어주는 일입니다.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걸을 때 활성화되는 전전두엽 피질은 감정 조절, 계획, 창의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리듬으로 움직이는 다리의 움직임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이끌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렬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지친 뇌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종종 생각을 멈추라고 하지만 실은 걷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저절로 정도입니다. 그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고 움직이는 마음은 막혀있던 사고의 벽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몇 년간 취업 준비에 매몰되어 있었고 계속된 실패 속에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과 분노, 자책이 얽힌 감정의 덩어리는 말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은 1시간. 걷는 동안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고 그제야 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은 걸음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얽힐 때 우리는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기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먼저 몸을 움직임으로써 감정과 인지의 방향을 바꾸는 접근입니다. 걷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가 사실은 우울과 불안, 무기력의 가장 기본적인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저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본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은 해결이 아니라 그저 흐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해밍웨이의 문장은 짧고 단호하며 결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 문장 속에는 깊고 고요한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리듬은 마치 걸을 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일정하고 또렷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걷지 않는 날은 글도 쓰지 못한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문장의 리듬을 몸으로 기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걷고 멈추고 생각하고 다시 걷는 그 반복 속에서 문장은 다듬어졌고 침묵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해밍웨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사유는 걷는 동안 태어난다고 말했고 소로우는 숲을 거닐며 월든을 썼습니다. 루소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산책 속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은 사유를 품어냈습니다. 그들의 사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지된 사고가 아니라 움직이며 사유하는 리듬 속에서 탄생한 통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몸이 리듬을 가질 때 오히려 창의력과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무의식의 사고 흐름을 촉진하고 의식으로는 잘 잡히지 않던 아이디어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된 상태보다 움직이는 가운데 더 깊은 생각과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문장을 떠올리고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진실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 문장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 글로 쓰기 두려웠던 감정들이 걸음과 함께 마치 호흡처럼 떠오릅니다. 걷기의 리듬은 생각을 정리하는 메트로놈이 되고 그 위에 문장이 놓이면 삶도 조금씩 정돈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리듬이 흐르고 있나요? 그 리듬은 당신의 진짜 속도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맞춰 억지로 발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진짜 쓰고 싶은 문장은 어쩌면 지금 당신의 발걸음 속에 이미 조용히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망이 아닌 돌아봄의 걸음을 걸으세요. 어떤 사람은 도망치듯 걷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때로는 자기조차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하지만 걷는다는 것은 정말 도망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멀어져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조용한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보다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의 고통, 사랑의 결핍, 알코올과 불면, 그는 자주 무너졌고 때로는 스스로에게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자기 안의 어둠과 마주서기 위해 걸었습니다. 그 걸음은 자기 연민도, 자기 기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의 고통을 감내하는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냈던 감정들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참았던 울음, 그날 하지 못했던 말, 아무 일 아니야 라고 넘겨버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걸음의 고요 속에서 불쑥 고개를 듭니다. 심리학자 존 브래드쇼는 이런 내면의 존재를 내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우리가 멈춰 서지 않으면 결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괜찮아, 이제 들어줄게라고 말해주는 행위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 합니다. 그 반복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걷기는 그 바라봄을 위한 조용한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한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없이 걷기 시작했고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안아주지 못한 거였어. 그 발걸음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는 걸음이었고 그 돌아봄은 그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길인가요? 혹은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 길인가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삶이 들립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 안의 삶은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소음 속에서는 감정이 눌리고 과도한 정보 속에서는 생각이 흐려지며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면 우리는 살아간다기보다 그저 견디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 걷는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잠시 멈추겠다는 선언, 잠시 쉬어가겠다는 선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해 보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해밍웨이의 글은 언제나 말이 적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과장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장을 남기고 그 문장 뒤에 침묵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침묵은 걷기의 침묵과 닮아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순간 오히려 삶의 미세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 지나가는 자전거 바퀴의 부드러운 구름소리,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작은 속삭임들. 그제야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고 있었구나.
숨을 쉬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구나. 걷는다는 것은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 사이에 공백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 사이로 삶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인가요? 마음이 정리되면 삶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놓쳤던 관계의 소중함, 감사했던 하루,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의 놀라운 기적. 한 노년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걷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서요. 생각이 가라앉으면 감정이 떠오릅니다. 감정이 지나가면 의미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채워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소리 속에서 자기 삶의 목소리를 놓치고 계신가요? 혹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짜 감정과 침묵 속에서 만나지 못하셨나요? 삶은 우리가 조용히 걷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른다는 것, 그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발걸음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쓰고 싶은 문장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답을 글 속에서가 아니라 걷는 시간 속에서 찾았습니다. 단어를 쓰기 전, 문장을 정리하기 전, 그는 먼저 자기 삶을 정리했고 그 길 위에서 자주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 세상의 기준, 성공과 실패라는 수많은 표지판 속에서 진짜 내 길이 어디였는지 아득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걷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정말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습니다. 풍경도 같고 사람도 같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새로운 마음을 만납니다. 결국 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걷고 계신가요? 그 길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그저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단 10분이라도 말없이 핸드폰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걸어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는 동안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삶이 다시 조용히 당신을 불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삶은 다시 들려오고 그 길 끝에는 당신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